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2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차식 px에 대해서 p2-x. 자, 이 교재가 참 재밌지. 이거 우리 본교재 발전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네. 본교재 꼭 찾아서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랄게요. 여기서 얘가 풀이가 바뀌는 이유가 이벤트를 던지기 때문이에요. 2차식이면 미지수가 3개인데 미지수 3개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랬는데 얘가 여기서 힌트 하나를 바로 던져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가 금방 없어질 거라서 얘는 풀이 스텝 첫 번째가 2차식 px를 만들고 들어갑니다. p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bc 미지수 3개 썼죠. 만들고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가 바로 나오면서 미지수 하나가 사라질 거라고. p2-를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얘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정리가 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 x에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럼 x에다가 2를 넣는다는 얘기는 여기다 2를 넣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2를 넣는다는 거야. 그럼 p0가 그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서 바로 미지수 하나가 사라지죠. 요게 마이너스 2라고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를 2개 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px는 미지수를 3개 설정하는 문제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이렇게 스텝 1이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를 검산식을 써야 되는데 검산식을 쓰기 전에 얘를 만들어내야 돼요. x px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스텝 2 이제 제작을 해야 되니까 x px 플러스 x제곱은 여기다가 x를 곱한 다음에 x제곱을 더한 거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수정리가 되면 우리는 계속 비교법을 쓸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쓸 게 아니고. 물론 수치대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미지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개수비교법으로 할지 수치대입법을 할지 개수비교법으로 하지 말고 수치대입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먼저 접근하면 qx 그리고 나머지가 없잖아.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ax 세제곱 그치? 그리고 얘랑 더하면 플러스 b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2x고 이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 접근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이랑 x에다 1 넣으면 되지. 그럼 좌변은 0이고 좌변은 0이고 그치?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a 1 넣으면 얘는 a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b 플러스 1 넣으면 얘는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으면 얘는 플러스 2 1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위의 식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3이고요. 밑에 식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만 이쪽으로 넘겨서 1이죠. 둘이 더해주시면 2a는 4고 a는 2 a가 2니까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px는 아까 만들어 놨었죠. 여기 a가 2니까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p3을 구하라고 그랬으니 여기가 스텝 3예요. 정답 구하니까 p3은 3, 3, 9, 9, 18 빼기 3 빼기 2 해서 정답은 13 이렇게 나오는 문제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문제고 여기서 만약에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다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이 아닌 개수비교법으로 방향성을 틀 수도 있죠. 그러면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의 차이가 뭐냐면 수치대입법은 지금 A하고 B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개수비교법으로 풀게 되면 여기 QX 몫이 누군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QX 부분을 빈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게 되는 거죠. 수치를 대입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 방향성을 좀 풀어줘야 돼. 최고차항의 계수에 의해서 여기는 AX가 들어가고 AX 세제곱이니까. 그렇지? 최저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x인데 얘 상수항이면 여기 상수항이 없어야 되잖아. 이렇게 끝이야. 몫이 AX인 거야. 그럼 얘 전개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은 똑같고 이거 없어져야 되네. 그래서 B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A가 2지. 그렇지? 뭐까지도 알게 되는 게 계수비교법이에요. 계수비교법이 근본이라고 얘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늘 근본은 계수비교법입니다. 그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x에 대한 그 다항식 fx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고 gx는 a 마이너스 1x 플러스 b가 있는데 fx 플러스 gx가 여기서 끊어야 돼. 이제는 우리가 fx가 따로 필요하고 gx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fx 플러스 gx가 필요한 거예요. fx 플러스 gx를 내리면서 소리쳐야 되겠으니까 잘 더하시면 되죠. 2x제곱, 2차항은 이거밖에 없고요. 1차항은 5x하고 a-1하고 x하고 더해야 되니까 a 플러스 4의 x가 되겠죠. 상수항은 2하고 b하고 더했으니까 b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fx 플러스 gx가 만들어진 거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기 위한 이게 실행이죠. 그럼 여기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 정리로 먼저 가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뭐 된다? 0 된다. 그렇지?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는 4, 4이 8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플러스 b 플러스 2가 0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없어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 이거 그냥 뽑아내는 거죠. 여기 똑같은 거 찾으면 돼요. 여기 똑같은 거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2a b 이거 다 오른쪽으로 2항만 5번이 있죠? 이 정도 5번이에요. 그 다음 추가 안 맞네. 좀 해야지. 23번 조립제법. 조립제법의 원칙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하는 거고 얘가 1이어야 정상이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죠. 늘상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이. 자, 23번 조립제법 하는 거예요. 자, x세제곱 3차항계수 1, 2차항계수 3, 1차항계수 마이너스 a 상수항 4고요. 니은자를 한 칸 더 나오게 이렇게 쳐주시고 나누는 수가 여기 되는 값인 2를 여기다 놓고 얘는 그냥 떨어집니다. 얘들은 곱셈이라고 그랬어요. 2 덧셈이라고 그랬고요. 5 다시 곱셈 10 10 빼기 a 덧셈이니까 20 마이너스 2a 24 마이너스 2a이고 잘라내죠.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자 하는데 얘가 6이잖아. 그럼 2a가 18이니까 a가 9잖아. 그렇지? 2, 18, a는 9. a가 9가 되면 얘가 1이고 또 맞고 다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다 맞아 떨어지고 얘가 B, 얘가 C, 얘가 D죠? 그렇죠? 이렇게. 자, A는 9 맞고요. B는 4 맞고요. C는 2 맞고요. D는 10 맞고요. 2 어디 있어? 2. 여기 요놈. 얘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값을 넣어야 돼서 2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틀렸죠? 자, 아주 손쉬운 문제입니다. 24번. 그림과 같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자, 얘는 논 규칙을 어겼어요. 조립제법의 규칙. 얘가 1이어야 되는데 규칙을 어겼지. 그럼 요놈이 몫이야 아니야? 아니야. 요놈이 몫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요놈을 2로 나눠야 몫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R인 게 그대로야. 이거 개념이죠? 그럼 나머지는 R이니까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의 원칙에 의해서 2번하고 5번은 지우시고 나머지 R이고 요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2로 나눠야 된다고. 2로 나눈 거 어딨어? 3번. 이거 개념이에요. 그쵸? 이거 틀리시면 큰일 나요. 25번.
마이너스 n에 대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저렇게 주어진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3인 정사각형으로 조각낼 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약간 여기는 조금 오버핏이에요. 인수분해 문제예요. 근데 왜 오버핏이냐면 인수분해가 결국은 뭐니까? 인수정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럼 먼저 가로 길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7에 대한 이야기는 중학교 때 만들어준 문제죠. 그렇죠? n 플러스 3이 여기 딱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만들 수 있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문제를 잘못 이해했네. 나머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도 조립제법이죠. 여기까지 해서 다 조립제법이네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2차 함계수 1 문자 x 대신에 n을 쓴 것뿐이야. 1차 함계수 5 상수항 7이고 n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3 그리고 개수가 1이니까 정상적이겠죠? 떨어지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1이고 1이 남아야 뒤에 1이 남고 그치? 이 몫이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2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로로 정사각형이 n 플러스 2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치? 마찬가지로 세로에 대한 이야기도 3차 함계수 1 그쵸? 요거 오타예요. 네, 제곱이에요. 오타예요. 오타. 네, 제곱이에요. 3차 함계수, 2차 함계수 3, 1차 함계수 1, 상수항 5고 마찬가지로 n 플러스 3이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 갖다 놓고 떨어지면 1 마이너스 3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3 2고 2가 남고 그치? 몫이 n제곱 플러스 1이니까 세로로는 n제곱 플러스 1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n제곱 플러스 1개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최고로 지금 다 나눈 거잖아.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그럼 fn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정사각형의 개수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이죠. 이렇게. f4는요 6 곱하기 17 그렇죠? F6은요 8 곱하기 37이죠. 얘네 둘이 더하래요. 6, 7에 42 6일은 6, 100이고요 8, 7에 56 8, 3, 24, 296이고 그치? 8, 90 398 정답 2번입니다 26번으로 갑시다. 자, 이 항공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는데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 얘기하죠. 얘는 공통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야 정확한 방법으로 푼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x에다가 1을 넣고요. 항상 좌변과 우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좌변은 6 나오고요. 우변은 0 되니까 b가 6이에요. 수치 대입법으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럼 선생님 1 말고 더 대입할 거 안 보이는데 우리 방향성을 뭘로 잡았어? 수치 대입법으로 잡았잖아. 그래서 1 넣어서 0 만들었잖아. 0 만들고 1 만들고 마이너스 1 만들라고 주명하라 그랬지. x에다 2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2, 2는 4. 여기 1 만들어지니까 4, 4, 3 해서 11이고요. 1, a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뭐 a가 나오지. 그치? a는 4, b는 6, a는 4. 그래서 둘이 더하면 10.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거예요. 이유가 뭐야? 공통인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얘는 개수 비교로 풀어도 큰 차질이 없어요. 2차 x제곱 1차 마이너스 2하고 a 마이너스 2의 x 네, 전개가 금방 되니까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얘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4 a가 4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이잖아.
얘는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6 이렇게 풀어주셔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법의 중립에 서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아까 지나가는데 얘기하자면 수치대입법은 뭐 만들기? 0 만들기, 1 만들기, 마이너스 1 만들기야. 0, 1,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0, 1, 마이너스 1 만들기야. 왜? 걔들이 계산이 쉬우니까.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문자는 몇 개여야 된다? 문자는 하나여야 한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되면 문자 2개를 쳐다보면서 다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이래요. 문자는 하나여야 한다. 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x를 차고 y를 차면 저는 x를 문자로 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할까 해요. 물론 그냥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까 한다는 얘기죠. x를 문자로 보고 내림차수를 정리를 하면 x는 1차항이니까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2의 x가 나옵니다. 3ax 마이너스 2bx 플러스 2x. 그럼 이제 x가 없는 거 마이너스 ay 플러스 by 그냥 x가 없어서 얘는 상수항이지만 마이너스 3y는 0으로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자가 여기 어쩔 수 없이 y로 공통인수로 묶여지게 되죠.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2x 그래서 x, y 둘 다 문자로 보는 셈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에 y는 0 그래서 x의 개수도 0이어야 되고 y의 개수도 0이어야 된다. 얘가 0이니까 3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2여야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어야 된다. 요거 풀어주는 거고요. 요거 2배 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6이어야 된다고 얘네 둘이 더하면 a가 4죠. 그리고 b가 7이죠. 이 정도 계산은 빨리빨리 해내야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렇죠? 27번 정답 4번. 28번. 항등식이라는 얘기 아니야. 얘 선택이 어때? 아까처럼 공통인수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뭘로 해야 돼?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은 뭐 하면 돼? 내림차순으로 비교하면 돼. 난 지금까지 다 가로로 비교했는데 이거 세로로 비교해볼게. 2x제곱 플러스 ax. 근데 내림차순이 이래서 편리한 거잖아. 9는 세로로 비교하는 거. bx제곱 그렇죠? 여기 x, 여기 cx, c 플러스 1x가 나오는데 b가 곱해지니까 b 곱하기 c 플러스 1의 x 상수항 c 곱하기 b가 bc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계수 비교법 똑같이 정리해놨으니까 b가 2 b가 2면 2 곱하기 c 플러스 1이 a지 그리고 b가 2니까 2c 플러스 3이 9지. 밑에 게 먼저 풀리네. c가 3, b는 2, c는 3, c가 3이니까 4, 2, a는 8. 이렇게 계수 비교법이 훨씬 편리한 문제. 그렇죠? a 더하기 b 빼기 c니까 정답은 7, 2번이고요. 굳이 그런데 방향성을 얘를 계수비교법으로 잡는 게 현명하게 한데 요놈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잠깐 섞어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로지 계수비교법, 오로지 수치대입법은 없는 거야. 편리하게 섞어서 하면 된다는 거지. 요거 하나 보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본다고. 그럼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9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넣으면 얘가 3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11 빼기 a가 3이니까 a가 8이 또 금방 나오지. 그치? a가 8이 나온 상태에서 놓고 계수비교법을 하면 얘는 숫자가 아니니까 아까처럼
계산처럼 저렇게 복잡한 식이 안 나올 거란 얘기야. bx제곱 그 다음에 b 곱하기 c 플러스 1에 x 그리고 bc 플러스 3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a가 8인 게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뭐 b가 2인 게 또 여기서 나오고 b가 2인 게 나온 다음에 그럼 c가 3인 게 나오고 그 다음에 6 더하기 3에서 분산까지 되고 뭐 이렇게 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29번 상관은 없지만 본질을 잘 따지자면 28번 문제는 계수비교법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문제고 26번은 수치대입법에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문제다 이거야. 그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29번은 보면 공통인수가 없잖아. 수치대입법에 더 가까울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계수비교법에 훨씬 더 가까운 문제라는 거지. 그치? 근본적으로는 계수비교법이야. 그래서 계수비교법으로 먼저 볼게요. 계수비교를 먼저 푸시면 4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4는 이번에는 가로로 쓸게요. 2차 항 ax제곱 1차 항은 우리 곱셈식 잘해야지. 마이너스 4ax에다가 마이너스 bx가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b의 x 그리고 1차 항은 상수항은 4a 마이너스 b 플러스 c죠. 계수비교법이 문자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 하나씩 해결되다 보니까 a가 4죠. a가 3이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7 돼야 되니까 b는 1이고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다고요. a가 4고 b가 1이면 16 빼기 15잖아요.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고 얘네 셋씩 더하시면 정답은 4. 그렇죠? 29 정답은 4. 그럼 이제 여기를 수치대입법을 먼저 보고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수치대입법을 빠르게 두 개 보고 가면 되지. 누구하고 누구? 2하고 마이너스 1. x에다 2를 넣는다고. 그럼 좌변은 2는 4, 4, 4, 16. 마이너스 34. 그치? 플러스 14. 해서 마이너스 4고요. 쟤 없어지고 여기 마이너스 3b 플러스 c가 나와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만들기를 하는 중인 거죠 지금. 그러면 4고 그치? 플러스 17이고 그리고 플러스 14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9a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을 하긴 할 수도 있는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그럼 0 만들기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 1 만들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구를 1로 만드는 게 좋냐면 1차보다는 2차가 1이 되는 게 좋거든. 그래서 x에다가 3을 넣는데 3을 넣으면 얘가 1이 돼서 참 좋긴 한데 숫자가 커져서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붙어있다는 참고를 통해서 1보다는 마이너스 1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래서 x에다 1을 넣는 거예요. 1을. 그러면 좌변이 쉬워지니까 4 빼기 17 플러스 14니까 x에다 1을 넣으면 얘가 1을 넣으면 얘가 a가 돼요. 그냥. 그쵸?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고의 수치대입법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게 더 불편하게 느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돼요. 수치대입법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예요. 9a 플러스 c는 35예요. 여기도 c가 있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1이에요. 이 세 개의 연립방정식 뒤에 가서 연립방정식에서 배우겠지만 문자를 계속 줄여나가야 되니까 가간법으로 c를 줄여야 돼요. c를 줄여야 돼서 여기서 이걸 뺄게요. 그럼 9a 플러스 3b가 되거든요. 그럼 3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걸 뺄게요. 그러면 8a 플러스 2b가 되고요. 34가 돼요. 이렇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고요. 위에 거는 2배에서 18a 플러스 6b가 78로 만들어야 되고 밑에 거는 3배에서 24a 플러스 6b가 3, 42, 3, 4분 102로 만들어야 돼서 빼주시면 6a가 그래서 빼준 거야. 6a가 24 그래서 a가 4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답니다. 계수 비교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A가 4가 나온 다음에 36이니까 C가 마이너스 1. 그 다음부터는 뭐 부드럽게 잘 나오겠지만 A가 나오는 데까지 한참이 걸린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이길래 뭐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1 똑같이 풀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29번은 개수 비교법입니다. 숫자가 보인다고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2번 이상 보일 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편리해지는 겁니다. 일단은 29번에서 좀 끊을게요.